자, 전세가 하락한 지 꽤 오래됐는데 요즘에 전세가 상승할 것처럼 다시 슬금슬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왜 거짓이고 현재 지금 현황은 어떤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보실 때가 됐죠. 자, 점점 전세가 하락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젠 세입자가 갑이다. 하락한 전세가만큼 집주인이 월세 내는 진풍경. 왜 전세가는 계속 올려야 되고 이런 게 잘못된 상황인 양 진풍경인 것처럼 여론을 만드는지는 이해가 가죠. 언론이 집주인으로부터 하락한 전세값에 따른 보증금 차액만큼 세입자에게 월세 이자를 지급하는 여월세 제한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라는 질문이 막 카페에 돌아다니고 있다. 이제는 집주인 면접이 유행하고 있다. 세입자들이 갑질한다. 왜? 집주인의 재무 상태를 미리 확인하고 싶다며 재직증명서와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제출을 요구했다. 불쾌감이 들더라. 근데 어쩔 수 없이 해줄 수밖에 없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집어치우고 재직 증명서는 조금 오버라도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제출은 이건 제도화해야 돼요. 요걸 여태까지 얼마나 악용을 했는데 이게 재수가 없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체납을요 20년 1월부터 했어요. 그리고 세입자를 20년 3월에 받았어요. 근데 체납을 1월하고 2월하고 3월하고 4월하고 5월하고 6월하고 7월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1, 2월, 3월 것까지는 세입자 받기 전에 선순위로 들어가고 뒤에 거는 후순위로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세금을 먼저 빼가요. 그런데 그거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억짜리 전세 내고 1억 8천짜리 전세 빌라에 들어갔어요. 엄청 싸게 들어갔다. 근데 여기 체납세금이 1억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경매 넘어갔더니 여기서 경매 넘어가서 또 깎였어요. 한 1억 4천에 팔렸어. 그럼 세입자는 1억 내놓고 4천밖에 못 받는 상황이 도래해요. 당연히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는 거죠. 이게 무슨 불쾌감이 들 정도의 갑질이냐. 여태까지 지들이 했던 걸 생각해봐라. 특히 어디가 심하다? 지금 강남이 더욱 심각하다고 합니다. 13억이었던 전세값이 7억으로 지금 반토막이 났다. 보니까 다시 전세를 놓을 요량이라니까 서둘러 매물을 내놓으라. 왜? 중개사가 아직 6개월 남았는데요. 8월에 4명 원벨리 여기 겹치면 전세가 힘들다. 두어 달만 늦어져도 제값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게 제값이에요? 이게 제값이에요? 더 낮은 것. 그 당시에 그 시대가 제값이지. 제값이란 말이 어딨어. 여태까지 올려받은 건 제값이었어요? 대포동 지금 8억이래요. 기존 전세 보증금 8억 1,900만 원보다 되레 낮은 8억에 계약이 됐다. 왜? 지난해 6월엔 16억 나왔는데 지금 8억 됐다. 반토막 났다. 그러니까 지금 전세가가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데 특히 어디 중심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전세가 거품이 많이 쌓였던 학군지 중심으로. 강남이면 학군 짱이죠. 그래가지고 문재인 정부에서 뭐 자사고를 없앤다더라. 학군지는 엄청나게 뜰 것이다. 전세가 이렇게 폭등하는데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학군지 전세가는 계속 폭등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엄청나게 비싼 가격에 전세를 잡더라도 지금이 제일 쌀 때 잡는 거다. 라고 하더니 제일 비쌀 때 잡으셨죠. 이렇게 전세가가 떨어지는 이유는 역시 이자 부담 때문이죠. 그러니까 금리가 내림세로 전환이 됐다고는 하지만 지난해에 비해 큰 폭으로 올랐다. 2년 전이랑 비교해야 되죠. 2년 전에 비해서 이자 부담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금리 낮추자마자 전세가 올라가지 않아요. 왜? 2년 전에 계약했던 사람들을 생각해봐라.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는요? 전세를 하면은 돈을 엄청 많이 물어내야 되니까. 사실 전세는 내 돈 주고 하는 건데 전세를 돈 빌려가지고 전세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전세 제도를 굉장히 왜곡시킨 정책이다.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것 자체가. 전세를 내주는 이유는요. 그 사람한테 돈을 빌리는 건데 지금 그 사람한테 돈 빌리는 거에 다 은행 돈이지. 사회초년생들이 언제부터 전세를 그렇게 많이 살았냐 부모님 지원 없이. 그러면 부모님 지원하는데도 전세도 살기 힘든 세상이 되냐 언제부터. 그거 다 전세자금 대출 때문이에요. 전세자금 대출이 나오니까 전세가는 폭등하죠. 왜냐면 1억 여력이 되는 사람이 원래는 100명밖에 안 됐는데 전세자금 대출을 80% 빌려준다고 하니까 2천만 원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이제 1억 전세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한 1,000명으로 늘어나요. 그러면 1억짜리 전세, 좋은 집이 1억짜리 전세였었는데 요거는 이제는 도그나 카우나 사는 집이다. 그러니까 1억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최대 얼마까지 빌릴 수 있어요? 80%면 5억까지 가능하죠. 그러니까 1억이었던 전세값이 5억까지 서서히 올라간 거예요. 전세 가격의 거품이 굉장히 많이 쌓였다. 그러니까 금리 올라가니까 전세가 바로 입죠. 이거는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던 내용입니다. 임대차법 때문 아니다. 금리 때문에 전세가 올라간 거다. 여기에 전세 사기마저 판을 치죠. 아까 이야기했지만 여걸세가 좋냐 아니면
전세금 일부 반환이 좋냐? 그냥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전세를 살다가 이 전세 가격이 3억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2억을 돌려받는 것이 좋느냐? 재계약할 때. 아니면 2억에 대해서 차익 한 뭐 7%라고 잡아봅시다. 1,400만 원. 월? 한 120만 원 정도 받는 게 좋느냐? 그랬을 때는 2억을 돌려받는 게 무조건 좋다. 왜? 터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3억 맡겨놓은 쪽이 더 안전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세 사기 판치니까 전세 들어가기도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은 전세 사기 어디서 판을 쳤느냐? 보통은 아파트보다는 빌라, 오피스텔, 원룸에서 판을 쳤죠. 여기서 전세 사기 판을 치니까 사기까지 칠 생각 없는 그런 집주인들마저도 전세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죠. 그러면 여기 전세 가격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5억이고 뭐 오피스텔이 2억이에요. 근데 위험하니까 안 들어갔었는데 여기 1억까지 낮아져요. 그럼 굳이 여기 들어가겠느냐?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여기도 떨어질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전세 자체를 여기도 사기 당했는데 아파트도 당하는 거 아니야? 지금 집값 떨어지는데 깡통 전세 늘어나고 있다는데 보증금 못 받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세 여력 되는 사람들도 월세로 가고 있죠. 사실은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고 안전한 집주인을 찾기는 굉장히 힘드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세 수요가 엄청나게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다 월세로 가니까 월세 가격 올라간다. 근데 월세 가격도 하락으로 전환한 지 2달째다 이미. 이런 사람들 대부분 영끌 오적들.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 월세 대란이 나서 다시 전세가 폭등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죠. 근데 저희 라이트하우스는 뭐라 그랬어요? 전세 가격 하락이 월세 가격 하락 이끌어내는데 시기의 차이가 조금 차이가 날 뿐이다. 그러니까 조만간 월세 가격도 떨어질 것이다. 반짝 떨어진 거 아니죠? 지난달 전국 주택, 아파트, 매매, 전세, 월세가 모두 하락. 그래서 매매 가격은 전월보다 1.98% 내리며 하락폭이 확대가 됐고 이거 12월 거예요. 월세도 전월 대비 하락폭이 확대됐다. 전월에 0.11이었는데 0.28% 하락으로 바뀌었다.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것이다. 역전세 대란이 월세 하락으로 번졌죠. 여기에 입주 폭탄이 들어옵니다. 2월에 서울에만 6,300여 가구, 전국에는 2만 3천여 가구. 공급 부족이라며요. 헬리오시티 9천 가구 들어올 때도 공급 부족이라며요. 6,300억 가구 가지고 뭘 그렇게 호들갑을 떠시나? 공급 부족인데? 자, 입주 물량은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전세 가격 하락이 되면은 갭투기 수요들은 더 버티기 힘들어지죠. 그래서 매매가가 떨어지는 거죠. 왜? 나가잖아요. 전세금 내주려고 집주인들이 대출을 받고 있대요. 퇴거 자금 대출 규제 완화를. 갑자기 집을 비우겠다는 세입자. 전세보증금 3억 5천을 돌려줘야 하는데 DSR에 막혀서 2억 5천만 원만 대출이 가능하니까 1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금을 깨고 친척으로부터 돈을 빌려야 했다. 아니, 전세 자금이라는 것 자체가 대출 아니에요? 대출금을 상환하느라고 대출을 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근데 본인이 여력을 맞는 만큼 빌려주겠다. 그러면 사실은 그게 맞는 전세가죠. 전세가를 본인이 1억이나 더 받아 처먹었던 거지. 아니에요? 은행에선 2억 5천밖에 안 빌려주는데 왜 세입자한테는 3억 5천이나 빌리려고 하시나? DSR을 왜 없애야 돼요? 전세자금, 퇴거자금 대출 DSR 없애고 무한대로 빌려주면은 당장이야 세입자들 전세금 받으니까 좋아 보일 수 있죠. 집값 안 떨어져요. 왜? 은행에서 대출을 해준다니까. 왜 소득이 넘는 것을 마음대로 남 핑계 대는 척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죠. 못 돌려주면 누가 피해예요? 세입자보다 집주인이 더 피해 아니에요? 경매 넘어갈 텐데. 남 핑계 대지 마라. 본인들이 능력도 안 되면서 무리하게 전세 받아가지고 무리하게 갭투기 해놓고서 돈 한 푼도 안 남겨놓고서 그 남는 차익으로 또 딴 데 갭투기하고 딴 데 갭투기하고 그래서 현금이 없는 것을 정부나 은행 보고 해결해 달라고 하지 마라. 니들이 집을 팔아라 싸게. 3억 5천 돌려줄 돈 없으면은 집을 팔아야지. 왜 대출을 더 내달라고 그래요? 팔아야지. 싸게 팔아서라도 세입자한테 돌려줘야지. 그게 원래 맞는 거예요. 그게 시장 논리고. 예외를 두는 게 시장 논리예요? 자본주의의 논리가 니들이 그렇게 주장해왔던 자본주의의 논리가 그거였냐? 결국에는 전세가 하락하면 갭투기 감소하고 그럼 매매가 하락되는 거죠. 왜? 수요 감소. 수요 공급의 논리에 따라서 수요가 감소하니까. 그러면은 이게 자연적인 현상이죠. 시장 논리에 맞는 현상이죠.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 원희룡 장관이 규제 풀어가지고 억지로 투기 수요를 유도하는 거는 시장 논리를 왜곡하는 거겠네요. 왜 그렇게 말하는 기사는 하나도 안 뜨죠?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많이 뜨더니. 그러니까 저희가 이야기하는 거는 문재인 정부 편을 들고 윤석열 정부를 욕하면서 정치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정치를 하면서 지들한테 유리한 거는 시장 논리를 박살을 내든 시장을 완전히 왜곡을 시키든 가만히 냅두고, 지들한테 불리한 거는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것도 시장 논리를 왜곡시킨다, 이런 식으로 부동산 정치를 하는 언론들을 까는 건데, 이걸 가지고 라이트하우스는 뭐 좌파다, 라이트하우스 아니고 레프트하우스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왜곡을 시키냐. 그렇게 말할 거면 저희가 노태우 정부 때 규제해서 집값 잡혔다, 이 얘기 왜 하겠어요. 노태우 정부는 대표적인 우파에다가 군사정권 끝나자마자 군사정권 출신인 사람이 대통령이니까 저 사람은 무조건 잘못됐어. 정치적으로 말하려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한 규제는 잘못된 규제인데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규제만 통했어. 그건 옳은 규제고 노태우 정부 때 한 거는 무조건 잘못된 규제야. 이렇게 말하는 게 라이트하우스가 정치적인 거지. 그러니까 내용도 안 듣고서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죠.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서 단정 짓고 물어뜯는 거. 그게 진짜로 무식한 인간들이 하는 거예요. 무식한데 신념 있는, 잘못된 신념을 신념 있는 듯이 하는 인간들이 하는 짓거리고. 귓구녕에 살쪘어요. 이게 잠깐 샜지만. 결국엔 이런 형식으로 올해도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또 바로 이런 기사들 나오기 시작했죠. 내년에 입주단지 줄 거니까 전세값 바닥 찍었고 올라간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새학기를 침체된 상황에서도 새학기를 맞은 대치동 등 학군지와 부유층이 선호하는 지역 신축 아파트 임차 수요는 흔들리지 않고 있다. 저희 시작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이야기했죠. 강남 전세 하락 더 심하다. 자, 그동안 전세가 워낙 많이 올라 금리 인상 이후 조정이 오고 있지만 그만큼 월세 역시 많이 올라 다시 전세로 돌아오는 움직임이 있을 것. 자, 월세가 하락 시작됐다. 그 다음에 가속화되고 있다. 그다음에 입주단지 줄고 대출금리 역시 낮아지면서 전세 가격이 반등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입주단지는요 2022년에 2021년보다 훨씬 줄었음에도 전세가는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공급 부족 난리 쳤는데 공급이 많을 때는 올라갔고 공급이 부족할 때 오히려 떨어졌죠. 왜? 거품이니까. 여기 뭐라 그래? 전세 대출 금리도 시간이 갈수록 점차 안정화될 것. 안정화되는 건지 떨어진다고는 안 했어요. 늦으면 하반기, 입주 물량이 상반기 전세 가격이 항상 전환하는 것이 나올 수 있을 것. 제발 좀 해주세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저런 게 기우제예요. 잘 생각해봐라. 저희는 데이터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3.5%인데 1.75%대일 때보다 전세가가 높다. 전세가는 아직 덜 빠졌다. 전세가 반영이 덜 됐다. 왜? 2년 전에 계약한 사람들 지금 한 6개월 정도 남았어요. 이 사람들 6개월 뒤에 전세가 영향을 받아요? 그때 전세 금리가 하락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6개월 뒤면은 7월이죠. 7월에 갱신하는 사람들 21년 7월보다 금리가 올랐을까요? 안 올랐을까요? 단순하게 생각해봐라. 저런 희망사항에 넘어가지 말고. 전세가 하락은 앞으로 금리 반영이 덜 되기 때문에 꽤나 오래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후폭풍은 갭투기 감소, 매매가 폭락. 그러면서 수요가 거래량이 슬금슬금 늘어나더라도 그때부터가 대세 하락기가 나오는 거고, 예전에는 2008년에는요 전세가는 올라가면서 매매가가 하락했으니까 거품이 빠지는데 한계가 있었지만 이번엔 매매가 하락과 동시에 전세가 폭락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고, 이로 인해서 매매가와 월세가 하락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